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급성 심부전이 진단이 되고 또 ICU나 ER에서 굉장히 어떤 급격한 어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잘 치료한 이후에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제네럴 워드로 왔을 때 상황에서의 이제 제가 어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약제 용량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6년까지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어큐트 하트페일리어 환자한테서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핫레프 환자한테서 이제 입증된 에비던스 베이스드 약제, 디지즈 모디파잉 약제를 가능하면 매번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계속 클래스 1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드노버 하트페일리어,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사람은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새로 생긴 사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헤모다이나믹이 어떤 스테이블라이저가 되면 계속 시도를 해라, 슈두비로 시도를 하라, 약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서 이제 워드로 왔을 때 저희가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알려져 있는 이런 약제들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1년 그 유럽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서플리먼트 데이터로 따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래 가이드라인에서는 안 다르고 서플리먼트를 자세히 봐야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큐트 하트페일리어 제너럴 워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딱 서플리먼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약제를 언제 어떻게 쓰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막 다 콘텐트 있지만 지금 어큐트 하트페일리어 상황에서 이제 제너럴 워드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또 심토마틱 하이포텐션이 있는 상황, 아직도 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혈압이 되게 낮고 뭐 SLP가 90 이하인가,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약제 시작할 때 있어서는 환자의 어떤 그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용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용량은 100ml BID가 기본적인 스타팅 도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렉션된 페이션트에서는 50ml BI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셀렉티드 페이션트는 또 다시 다른 걸 찾아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심토마틱 하이포텐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는 50ml BID로 시작을 하라고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옵티멀 도즈인 이제 100ml BID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쓰고자 50ml를 또 반으로 잘라서 25ml BID도 사실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닝 하트페일리어,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트페일리어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그러니까 어큐트 하트페일리어에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환자들은 언제 쓰냐, 보시다시피 어떤 스타빌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컨제스션이 해봉이 되고, 또 가능하면 또 볼륨이 유볼레미아 상태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 상태를 정말 원격 진료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가서 환자의 피지컬 리그즘도 하고 환자가 어떤 증상을 어떻게 호소하는지, 그다음에 볼륨 체크를 잘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혈압만 낮으면 약제를 막 끊으려고 합니다. 겁이 나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에이심토마틱 로우 블러드 프레셔일 때는 웬만하면 약제를 바꾸지 마라. 그럼 이걸 에이심토마틱을 알려면 환자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혈압이 낮을 때 증상이 있느냐, 어떠냐, 앉았다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심토마틱이라면 환자가 혈압이 좀 낮다 할지라도 약제를 바꾸지 마라, 그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심토마틱 그 하이포텐션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벼운 디지니스와 라이트 헤드니스는 일반적이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페이션트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리어슈런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좀 낮고 심토마틱 하이포텐션이 있으면 이 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다른 약제, 바소다일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하든지 뭐 용량을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고, 특히 우리가 이뇨제를 처음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 환자는 이미 벌써 컨제스션은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용량을 쓰고 있으니까 용량을 줄여라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러한 좋은 어떤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큐트 하트 페일러에서 제너럴 워드를 왔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약제, 나이트레이트라든지 이뇨제를 급성기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용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서 고민이 되게 필요하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과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AKI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러면 다시 레날 펑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BUN 크레아틴이라든지 포테슘이 조금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데 EGFR이 감소하더라도 30이 넘으면 업셉터블하고 포테슘이 올라가더라도 5.5 미만이면 업셉터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5.5 이상으로 포테슘이 올라가거나 EGFR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그때 중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포커싱해서 환자한테 약제를 시작한 다음에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C 이니비터는 다양한 약제가 있는데 제가 캡토프릴에 이렇게 한 이유는 캡토프릴이 굉장히 저용량인데 하루에 3번 먹습니다. 하루에 3번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쇼덱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도즈, 그리고 캐플 타이트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도즈 업을 했을 때 혹시 또 하이포텐션에 빠지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금방 해결해 줍니다. 이런 캡토프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즈 업을 할 때 이런 쇼덱팅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니도 마찬가지고 AC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월스닝 하트 페일러가 어느 정도 호전됐을 때 스테빌레이션 되고 컨젠션이 빠지고 유볼레미아 됐을 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니셜에 그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에이심토마틱 로우 블러드 프레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자를 계속 접근해서 피지컬하고 질문하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디지니스, 라이트 헤드니스 시간이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환자가 혈압이 낮으면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고 있는지, 나이트레이트, 다른 바소다일레이터 끊어라, 이뇨제 줄이건지 해봐라,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이런 약제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베타 블로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우 도즈부터 비소프롤, 카비에드롤, 메토프롤 다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좋아진 다음에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조금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건 뭐냐면 2주 이내에 인터벌을 두고서 도주를 더블로 옮기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블로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이 올렸다가 또 환자가 많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도주를 올리다 보면 환자의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디스니아라든지 퍼티그, 이데마, 웨트게인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현재 쓰고 있는 약을 반으로 줄여라. 환자가 힘들어하면 반으로 줄여라. 예? 그리고 이렇게 하트레이시 50 이하로 떨어져도 용량을 반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끊지 말고 아주 심할 때만 지금 보면 끊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런 약제들을 쓰기 위해서 환자를 좀 더 보고 그냥 용량을 좀 반으로 줄여봐서 아주 저용량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이심토마틱 로우 블러드 프레셔 그냥 유지하라.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른 약제를 다 끊어봐서 중요 약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오니어 하트 페일러 연구는 이니셜에 어큐트 하트 페일러 환자한테서 엔트레스토, 사크로피드 발사판을 사용해서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하고 바이오마커를 감소시켰던 좋은 약제인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 도즈 타이트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연구에서를 보여드리겠는데, 랜덤 당시에 한 100에서 120, 그러니까 10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100대 초반이면 도즈 시작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주 뒤로 나와 있는데 1주 뒤에 봤더니 110 미만이어도 약제를 유지하라. 2주째 100 미만이어도 약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환자가 아주 증상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유지해서 이런 약제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파이오니어 하트 페일러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리어슈런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피지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케이스 2개를 제가 5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4세 여자입니다. 숨차서 오셨고요. 보시면 림리드가 로우 볼테이지고 AP, 알브알도 있고 환자가 엑스레이 보면은 카디오메갈리 컨제스션도 있었습니다. 에코를 보시면 LV볼이 상당히 두꺼웠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자는 아밀로디스 의심을 했는데 92세가 넘으니까 MRI, 스캔 이런 거 다 안 한다고 기본적으로 약으로만 치료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퍼더 워크업은 못했습니다. 보시면 LVEF는 40% 미만으로 살짝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이제 응급실에서 이뇨제 사용하고 디곡신 주고 하트레이트 조절이 되고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워드로 오게 됐습니다. 워드로 와서 이제 저녁부터 워드로 약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보시면 BP가 한 SBP가 108, 100일 정도로 되게 좀 이렇게 낮은 상태로 있지만은 아까 보시다시피 100에서 120이면 약질을 시작하라고 해서 저도 약질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약간 좀 나이도 너무 92세고 또 EF가 낮지만 바이탈도 그래서 사실은 또 나눠서 그래서 엔트레스트 50ml가 아니라 25ml BID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혈압은 100대 초반을 유지하지만 아까 파이오니어 핫페일러 연구처럼 보통 이렇게 쓰면 전공의들이 약 끊고 싶어 하거든요. 혹시 떨어지면 또 코로면 또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약질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서 환자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디스차지 메디케이션을 했고요. 계속 외래는 잘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아슬아슬해 보인다 할지라도 환자의 바이탈이나 어떤 클리니컬 상황이 괜찮으면 유지하는 것이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1세 남자고요. 이분도 이제 하페일러가 오버레이션 되고 이래서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했습니다. 카디오메갈리 있고 컨제션도 있었고요. 그래서 LVB 패턴에 그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고 관찰이 됐었고요. 근데 이 응급실에서 또 트리플 CT를 이미 벌써 찍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워크업도 안 했는데요. 사실 미니멀 CAD가 있었지만 이 환자의 EF를 떨어뜨릴 만한 그 정도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환자가 원치 않아서 그 인베이시브 CAG는 안 했고요. 에코를 보시면 근데 아주 EF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그냥 깔짝깔짝 움직이기만 하고 저희는 거의가 그 바이플래너 됐더니 EF가 11%로 아주 낮게 나오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바이탈을 봤더니 응급실에서 이뇨제를 쓰고 피호 약도 주고 했더니 환자가 바로 그 다음 날인지 봤는데 웬만큼 바이탈도 유지가 되고 하트레이트도 좀 떨어지고 됐습니다. 봤더니 전날 2,900의 소변을 받고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이때는 아직 우리 엔트리스토가 이니셜 때 초기 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AC 이미터를 사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아주 언스테이블하거나 좀 그런 환자는 이제 이런 쇼데팅 AC 미터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스테이블해지면 이제 롱액팅으로 바꾸는 그런 좀 트렌드를 제가 좀 하고 있어서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혈압이 이제 128이니까 120 이상 넘어가서 초기 용량보다는 좀 높은 용량으로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점심도 저녁도 혈압을 보고서 결정한다. 우리 전공의가 아주 열심히 오더를 냈고 MRI도 찍고 뭐도 하고 또 보니까 여기 저희가 저녁에 이제 딜라텐을 추가할지 베타블로커 할지 말지를 예정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환자가 정말로 오늘 저녁에 봤더니 정말 소변을 엄청 잘 봤는지 정말 응급실에서 치료를 잘해줘서 환자가 정말 디컨제션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블로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스테빌레이션 되고 디컨제션이 되고 또 볼륨 상태가 괜찮다면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니셜 용량으로 저희가 이제 캐프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좀 쭉쭉 보시면은 결국 환자는 혈압이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요. 이제 쇼데팅을 롱액팅 AC미터로 바꿔서 환자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하면 오늘 주요 내용은 이제 제너럴 워드에서의 이제 약제를 어큐트 하트페일러 환자한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큐트 하트페일러 환자라 할지라도 핫네프 환자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환자를 보면서 언제 약제를 시작할지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AC 이니비터든 아니든 베타블로커든 이렇게 에이심토마틱 로우 블러드 프레셔일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가 톨러러블 하다면 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가 아니라 정말 환자를 가서 보고 피지컬하고 질문해야 되는 문진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를 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또 환자가 어떤 심토마틱 하이퍼텐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끊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 다른 약들, 바소다일레이터, 다이레틱스, CCB 이런 것들을 끊더라도 필수 약제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파이오니어 핫페일러 연구를 보면 혈압이 100 미만이어도 이거는 한 2주째부터긴 하지만 어쨌든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여도 환자가 톨러러블 하다면 유지시켜 주는 것이 어큐트 핫페일러 환자한테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계속 하는 것이나 계속 환자와의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베타블로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즈를 더블로 옮기는 것은 2주 이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반으로 줄여라, 베타블로커는 끊지 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컨제스션 되고 환자가 스테빌라이즈 된 것을 확인해서 약제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